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와 수식을 말하다 두 가지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서 보조지표에 대한 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과 또한 이 보조지표를 수식으로 좀 변형시켜서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조지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이 보조지표의 지금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식 매매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이제 보조지표 강의와 보조지표 수식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조지표 설명은 RMI라는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RMI, RSI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도 분석, 괴리 분석, 차트 분석 등을 사용하여 해석하지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관적 분석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매매 신호를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 RSI라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 지표가 있죠. 저 모멘텀 지표라고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선호를 하는 이제 모멘텀 지표 중에서 RSI가 있는데 RMI 같은 경우는 RSI의 어떤 이제 단점을 좀 보완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설명 같습니다. 제가 이제 RSI를 굉장히 선호를 해서 근데 이제 RSI 이제 이 지표를 좀, 좀 개선을 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저 알트만이 상대 강도 지수에 모멘텀 개념을 넣어 보다 해석이 쉬운 지표로 전하는 것이 상대 모멘텀 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RMI가 RSI의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한 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해석을 보시면 괴리도 분석, 가격은 신고가에 도달했으나 RSI는 이전보다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할 때는 약세 괴리로 강력한 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가격은 신저가로 하락하였으나 RSI는 이전보다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할 때에는 강세 괴리로 강력한 매수 신호를 나타낸다. 자, 2번 패턴 분석. 추세선, 지지와 저항, 이중 바닥 등 전통적인 차트 분석 기법을 RSI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RSI가 주가에 선행하여 이러한 패턴을 완성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다. 그래서 RSI 이 보조 지표보다도 이 개선된 이 RMI 지표가 유용성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과매수, 과매도. RSI는 30 이하이면 과매도. 자, RSI를 한번 추가를 해서 RSI를 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자, RSI를 이제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RSI를 이렇게 추가하면 라인을 좀 잘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SI는 30 이하이면 과매도. 자, 그러면 이 기준선, RSI 기준선의 30 이하가 요게 이제 과매도라고 하고, 혹은 침체라고 하죠. 요 파란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기준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침체라고 보고 아니면 과매도로 봅니다. 그래서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 70 이상. 여기가 이제 70 이상인데, 요 70 이상이 과매수 구간입니다.
RSI가 과매도선에서 이 아래에서 과매도선 아래에서 상향 상향할 때 위로 상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0 돌파죠. 30 기준선 돌파, 상향 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시점이 이제 매수를 보는 거잖아요. RSI가 요 시점이 이제 매수입니다. 그리고 과매수선 위에서 과매수선 위에서 이 과매수 기준선을 하향 이탈할 때, 하향 이탈할 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 설명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RSI 이제 30 이하에서 상향, 상승할 때, 상향 돌파를 할 때, 여기가 매수 지점이고요. 자, 그러면 가매수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요 가매수 기준선을 하향 이탈할 때 여기가 매도입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제 고점 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 위에 있는 RMI라는 이제 지표와 RSI라는 지표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선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기준선을 좀 잘 보이게 설정을 한 다음에 설명해야겠네요. 자, 30과 70입니다. 그 다음에 RSI도 30과 70을 좀 잘 나타나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RSI와 RMI인데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 차이를 좀 봐야겠죠? 자, RMI의 70과 30선이고요. RSI의 70과 30선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에 따르면 RSI의 30선 상향 돌파가 매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매수라고 보는 거죠. 자, RMI 30은 여기죠. 자, 30 돌파할 때 요 부분. 자, 그러면 여기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점의 기준으로 본다면 RSI 30 돌파할 때가 매수였다면 가장 저점이고 RMI 같은 경우는 30 이게 매수하는 게가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사이인데 자, 어떤 면에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이제 큰 상승 말고 문제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RSI 30 상향 돌파죠. 그 다음에 RMI의 30 상향 돌파는 여기입니다. 여기. 좀 앞섰죠. 그러면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확실하게 최저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상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뭔가 확신을 주는 게 뭐다? RMI가 30을 돌파했던 이 시기, 여기가 확실히 확신을 주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을 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지점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을 보시면 그게 이제 명확한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0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RMI는 30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가의 이 변동을 보면, 등락폭을 보면, 물론 급등을 하긴 했지만, 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추세가 우상향적으로 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럼 RMI가 이 패턴적으로 이 부분에서 확신을 어, 판단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다른 부분 볼까요? 다른 부분도 보시면 이번엔 매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열 지역에서 과열 지역을 이탈할 때 여기가 이제 매도 지역이죠.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여기 돌파, 70선 돌파. 하지만 RSI는 70선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 시점도 여기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나 매도는 여기가 좀 신뢰도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30선 돌파. 요 패턴 나오죠. 그 다음에 70선 돌파. 여기 나오죠. 확실히 매도는 RSI가 훨씬 신뢰도가 높네요. 매수보다는. 자, 여기 볼까요? 자, 요 부분에서 30 침체 이탈. 자, 그럼 여기 부분이죠.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란 얘기죠. 요 부분.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요걸 볼까요? 이제 바이오 플러스를 보면 RSI는 30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RMI 같은 경우는 여기였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매수는 여기였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RMI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은 좋네요. 매수 시점은 좋고 매도 시점은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인데 확신을 주는 건 이 부분이죠. RMI 30 돌파. 자, 이 부분. 확신을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꺾여 나올 때가 이제 고점 매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돌파했을 때 이 부분인데 확신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확신을 주는 거. SY 보겠습니다. SI 보시면 RSI는 여기였는데 확신을 주는 데는 여기였죠. 이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때 이 부분이죠. 매도의 시점은 여기가 좀 RSI가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RSI는 확실히. 자, 그러면 매수의 확신은 여기였죠. 여기였고, 여기였고. 그쵸? 매수의 확신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매수의 확신이 나오죠. 요 부분이라든지. RSI가 요렇게 이제 모멘텀을 보여준데도 확신성은 RMI가 매수의 확신성은 좋습니다. 요건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 이제 30 돌파할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그러다 최단으로 저점이고 확신성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RMI의 지표와 RSI 이제 지표를 좀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MI의 수식을 응용해서 이 기준선을 만든 거죠. 이 기준선을 만들 때 그 수식 함수가 value n이라는 함수, 그거를 이제 예전에 수식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RMI의 수식을 응용해서 수식을 살펴보면 이런 이제 수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모두 선택하고 복사를 하고, 자, 이제 이 RMI에 대한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요 부분. 자, 요게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상향 돌파할 때 나오는 기준선이 이제 이 기준선이죠. 요걸 이제 value n이라는 함수를 응용해서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장에다가 수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여기다 해당하는 수식을 붙여넣기를 하면 이 가로가 다 붙여놔야겠죠? 총 가로가. 자, 이게 수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표, 그다음에 이평, 평균이죠. 평균치, 그다음에 종가, 이 영봉준 종가일 겁니다. M봉의 종가, 그러면 영봉준 종가에서 M봉의 종가가 크다. 그리고 이번에는 M봉준 종가하고 영봉준 종가를 뺍니다. 그다음에 이걸 영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영선이고 이평입니다. 이평. 그다음에 영선과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 RMI의 기본적인 수식이고요. 그 부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개념이 이제 그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분율을 했네요. 근데 백분율을 했는데 이제 백분율을 하지 않고 요 수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K라는 변수, P라는 변수, 그다음에 PP, KK.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이동, 이동평이 되는 거죠. 이동평이 되면 여기다가 P값과 M, K값과 M, 그다음에 조건이라는 함수를 밸류엔에다 이제 조건을 내는데 아예 조건이라는 함수 변수를 만들고 이 조건들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밸류엔에서 그냥 이 함수 변수를 여기다 그냥 적용하고 나타내는 게 종가에 나타내라. 이렇게 하면 수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응용해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핑이 느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자, 이 수식을 이제 복사를 해서 수식 관리자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본 차트로 다 돌릴게요. 요거 기준선만 지우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죠. 수식 관리자 새로 만들기 R, M, I 응용. 기준선 하겠습니다. 수식 붙여넣기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정의하면 되나요? n과 n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n n은 5죠. m은 14입니다.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라인은 스케일 가격이죠. 수식검증 이상 없습니다. 그냥 금방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제 수식에다가 요걸 이제 따로 뺀 거죠. 평균을 따로 빼서 이 조건을 만든 겁니다. 자, 밸류엔으로 해서 조건을 이렇게 변수 함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실루엣다. 자, 완성시키겠습니다. 작업 저장 누르고요. 사용자 지표. 자, 이렇게 나왔죠. 요 그러면 기준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 자, 여기 돌파했을 때 패턴적 해석이 괜찮죠. 저 여기하고 여기. 네, 여기하고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죠. 과열 지역도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 자, 확실히 RMI가 매수 타점으로는 좋아요. 근데 매도 타점은 좀 느리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매도 타점이 느립니다. 그럼 이게 기준선과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그냥 뭐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 발매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수식도 변형시키고 이 보조지표가 어, 뜻하는 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제 보조지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RSI를 좀 보완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의 타이밍이 아주 굉장히 적절하네요. 자, 여기보다는 여기죠. 물론 이제 저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힙소가 있다는 얘기죠.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때 기왕이면 확실한 자리, 그렇죠? 확실한 자리. 그다음에 확실한 자리. 여기는 어떤 모멘텀을 좀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기준선을 넘었을 때 확실한 자리죠. 다시 한번 보시면 기준선을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그러면 여기가 또 확실한 자리. 지금 현재 이제 패턴을 보시면 여기였죠. 보이시죠? 자, 여기는 어떤 매수의 어떤 확신이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나온다. 자,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래. 여기죠. 다른 종목 볼까요? 다른 종목 보면 확실히 나오겠죠. 이번엔 여기였네. 여기 다시 반등 나오죠. 자, 여기는 침체, 여기 이제 RSI를 보시면 여기 침체 이탈했지만 여기 보시면 좀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RMI로 보면 확신이 된다. 확신 되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이죠? 여기 물론 여기서 하면 가장 저점이 되겠지만 확신을 줄 수 없다. 확신 주는 왜냐면은 요 자리 혹은 이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자, 이렇게 해서 또 RMI라는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매매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설명들을 드렸고 또 이제 수식을 변형시켜서 기준선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